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브런치 안방마님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니 정말 저희 지금 얼마 만에 보는 거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열흘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열흘 넘었나?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진짜 봐봐, 이러다 얼굴 까먹겠대요, 위원님. 참 사실 이제 우승팀이잖아요. 우승팀이 기분 좋아야 할 이 스토브 리그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보자마자 짜증났어. 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우승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이 SSG의 류선규 단장이 지난 12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류선규 단장 사임 전에 다른 보직을 제안받았습니다만 거절했다고 알려졌고요. 최근까지 선수단 연봉에서부터 자유계약, 체계약, 그리고 외인 구성까지도 주도하고 있었기에 또 놀라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임 하루 전 11일에 진행된 팬 페스티벌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사퇴 후에 소임을 다한 것 같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까지는 마치고 이제 단장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또 얘기를 했으니까 류선규 단장이 또 그래도 끝까지 또 책임을 다하고 가려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1년에 SK에 입사한 뒤 20년 넘게 SK에서 SSG에서 또 활약을 했었고, 또 단장으로서 올해는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까지 일궈낸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SK 그리고 와이번스부터 이제 랜더스까지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인데, 지금 이 류선규 단장의 사임 이후로 외부 요인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이 소문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 사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름이 언급되면서 비선실세 논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세계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 인사고, 전효진 구단주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기장은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구단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KB로부터 아이디 카드 발급받았고요. 그리고 자문이라는 직함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구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리고 선수들과도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단과 합의 없이 시장에 나온 포수 쪽과 접촉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것뿐이다라는 이제 해명이 있었는데, 자, 이 소문이 좀 현실이 되었죠. 새 단장으로 김성용 퓨처스 R&D 센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이 특정 인물과 굉장히 또 친한 인물이라는 얘기가 또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김성용 전 그 야탑고등학교 감독이 SSG 랜더스 그 R&D 센터장으로 부임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네. 사실 한번 놀랐었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쪽 분야의 어떠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단장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 그리고 SSG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아마 다 가지실 겁니다. 더군다나 사실 김성용 이제 신임 단장이 본인이 나서서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본인이 단장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크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비선 실세가 만약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이런 그 위치까지 올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화살이 김성용 신임 단장한테 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이제 SSG 랜더스와 류선규 전 단장한테 지금 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류선규 단장 그 인터뷰 내용 짤막하게 들어보면은 결국은 나가라는 거였고. 그렇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위쪽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우승팀이 뭔 변화가 필요해?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구계에 종사하신 분들 뭐 플레이어들도 있지만 이제 뭐 그다음 프런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 이제 일을.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일단 모기업이 바뀌었는데 그 전 SK 출신 임원을 교체하는 것은 그룹의 경영상 이해할 만한 부분 아니냐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기업 자체가 주인이 바뀌면서 류성규 단장이 일단은 그 구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2년 동안은 전부 다 안고 가겠다. 이걸 발표를 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구단에서 약속은 지킨 거야. 약속은 뭐 지켰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큰 성과를 이뤄낸 그 팀의 한 일원으로서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힘없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 박탈감이 네. 뭐 너무나도 큰 거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단주가 댓글창 다 닫은 게 의심이 가장 되는 거죠. 힐러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정용진 구단주가 SNS를 통해서 이 팬들과 또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왔었던 구단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뭐 이제 힘든 하루라고 이제 올렸는데 그 이제 댓글창 다 닫고 게시물을 뭐 삭제하기도 하고 뭐 일부 팬들은 또 차단을 됐다라는 이제 얘기까지도 있으니까요. 참 지금 현재 이 논란에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혹은 이제 또 소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일단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 김성용 이 단장 아래에서 만약에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뭐 이 논란도 금방 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성적의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우승시킨 단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잠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또 우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을 야구는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이제 뭐 우승을 다시 지키지 못하면은 분명히 많은 화살이 이제 향할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글쎄요 뭐 단장이라는 그 역할이 뭐 사실 신임 단장들이 와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즌을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뭐 이제 야구계 뭐 야구판에 오래 있던 분들 현장 출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민천 단장이라든지 뭐 장정석 단장이라든지 또 롯데 누구야 성민규 단장 네. 이런 사람들 뭐 신선하게 뭐 영입했다 이제 뭐 새로운 새롭기는 맨 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똑같은 거 유성규 단장만큼 그 잔뼈가 굵은 사람 그 모든 보직을 경험한 단장이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많은 보직을 다 두루두루 다 그걸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류 단장은. 그리고 정말 야구밖에 몰라. 야구밖에 몰라. 연패 빠지면 자기가 삭발해. 단장이 대단하지 않냐? 와, 프런트 직원이 프런트 때 자기가 막 밀어 머리. 그런 그 정도로 야구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참 좀 짠해. 내년에 얼마나 많은 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또 그렸겠어. 근데 이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 이미 처음부터 2년만 하고 나가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뭐 나가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요, 네네네. 연미진님께서 코치진도 많이 바뀌고 단장까지 어수선합니다. 선수들은 이럴 때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수선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선수들 물론 있죠. 물론 영향이 갑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오고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힘든 노력을 많이 한 끝에 같이 이제 챔피언 이 반지를 꼈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결국은 떠났고 또 새로운 분이 왔잖아요. 이게 이 호흡이 과연 얼마나 그 소통이 되고 이제는 옛날에나 단장이 뭐 선수들 감독 코치들 지시하고 뭐 하고 얘기하고 하던 시대인데 지금은 단장하고 선수가 편안하게 식사하고 야식도 먹고 이런 사이가 지금은 이제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소통이죠, 네. 근데 김성용 단장이 물론 이제 선수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다가갈 텐데 과연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전에는 단장이 뭐 부르면 뭐 만사 제쳐두고 뭐 가야지.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 안 그렇다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위원님은 류선규 전 단장님과 추억 있으신지 또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할 때 제가 1월 초에 은퇴를 했는데 네네. 그때까지도 가장 말렸던 분이에요. 그때까지도 계속 가장 말렸던 분이고 결국은 이제 뭐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면서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코치 티오도 다 찼다. 아하. 1월 달이니까 이미 뭔가 널 해줄 네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기는 어렵다. 음. 지금 뭘 할 거냐? 저는 방송을 할 거다. 뭐 연락이 온 데가 있냐? 사실 없었는데 있다고는 했지. 자존심 때문에 있다고 했지. 진짜 있냐? 그래서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만 다 이제 선수 자기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일주일 한 3, 4일 있다가 진짜 4군데 방송사에서 다 연락 왔어. 하자고. 그래서 방송 쪽에 이제 이렇게 또 길을 또 터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 해설위원 할 때도 자주 봐요. 자주 봤어. 특히 이제 구장에서 제가 중계하러 가게 되면 꼭 인사하고 차 한잔 하고 식사도 하면서 뭐 그럼 맨날 야구 얘기. 그러네요. 우리 팀도 네. 이제 뭐가 부족하냐.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부족해 보이고 좀 그런 조언도 좀 해줘라.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고 하여튼 야구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점중이님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져주는 단장님이셨네요. 멋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해 주셨고 참 여러모로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년 넘게 야구만을 보고 야구를 사랑했었던 이제 유선규 단장이 또 밀려나게 된 것 또 어느 팀에서라도 뭐 어떤 직책이라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충분히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곧 다시 한번 야구계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뭐 댓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탄탄하고 선수들도 자기 일이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야 나겠지만 자꾸 저런 외부 인사 얘기가 새어나오는 게 근본적으로 옳은 일인가 싶다. 아드리엔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사실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음. 아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일이 잘 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자꾸 이렇게 지금 그 좋은 이미지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재창단을 해서 2년 만에 그쵸.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진짜 SSG에 대한 그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 그렇죠. 관중 동원도 1등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그게 정말 한순간에 그러니까 뭔가 이 정상에 오르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와 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거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휴식님이 사장이 지가 좋아하는 사람 꽂는 게 이상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뭐 사실 뭐 기업이나 어떤 조직으로 보면은 그게 틀린 그거는 아니죠. 그건 틀린 그거는 아니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없죠,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우리 끈끈하잖아. 네. 그런 게 인맥이라든지.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